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집권 여당 홈페이지 대문에 한명숙 전 총리의 사진과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네, 어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그런데 여당 내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건의 실체를 성시호 앵커가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경선 비용 명목으로 3번에 걸쳐서 9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7년 전 이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쟁점은 한만호 씨의 진술,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자백했는데 법원에서는 진술이 달라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법관 13명이 모두 최종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1차로 건넨 3억 원은 이견 없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점 등 그 정황을 근거로 봤는데요. 나머지 6억 원은 대법관 13명 중 5명이 무죄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실망이 아주 큽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는 사건입니다. 결국 당시 징역 2년이 확정됐죠. 그런데 한 전 총리가 이 징역 2년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에 대한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후폭풍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복준 교수 자리에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목요일에 네 분이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키워드에 소개해드렸던 이현정님, 네. 저 민주당의 홈페이지 대문 사진의 저 한명숙 전 총리 저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제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환영식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아마 신문들이 일제히 아마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썼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사실 그 여당에서 어떻게 사법부와 검찰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당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측면에 한명숙 전 총리의 이야기와 함께 당의 공식 논평을 지금 실어놓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여당 의원들 자체도 상당히 이걸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아무리 한명숙 전 총리가 여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예전에 친노의 어떤 삼각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또 여당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고 또 검찰의 기소를 비난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그럼 과연 앞으로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을 경우 아니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럼 여당은 그럼 이걸 대법원에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당내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자면 지금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여당 전체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박사님은 같이 저 보셨죠, 홈페이지? 네. 게다가 지금 한명숙 전 총리는 당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당 홈페이지에 저렇게 홍보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부적절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지금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뭐 조용히 계실 거다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지금 그 친박계 그 친박 단체들이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까지 라고 해석하시는 생각을 거예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헌재 지난번 사실은 판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 상당히 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많아서 진보 진영에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무죄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시 물론 이제 그 대법관 성향 자체가 보수 성향 그 대법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단 내린 부분까지 전면 부인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다. 그러니까 전체 9억 원 가운데서 3억 원 부분은 지금 13명 대법관 전원이 지금 유죄 인정을 한 거고 지금
사실은 거의 확실한 그 증거들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이런 것조차도 그 완전히 부인을 한다 그러면 이 사법 체계 자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추미애 대표식 정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터졌을 때 이건 대성공작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그 대표가 그 당시에도 이게 친노 진영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하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런 사람들의 손을 따주고 싶었다. 그 응어리를 좀 풀어주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추미애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세 분은 좀 이 홈페이지 저 문구와 사진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여의도 현장에 있는 이 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 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연결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의 내용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저 한명숙 전 총리의 문구는 어느 분의 아이디어이신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분의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허, 예, 네.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식의 정치 행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굉장히 저희 당의 명예와 추미애 대표에 대한 그 명예를 훼손하시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책 논란거리를 만듭니다. 사람의 기본은 예의와 그다음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전에요. 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셨고요. 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최초의 여성부 장관을 하셨고 참여정부 때는 환경부 장관을 하셨고 여성 총리를 지냈던 분으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나왔다면 예, 당연히 그 당에 배출된 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서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네. 누구의 지시거나 누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음모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패널 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정말 대단히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네네. 네, 지금 그 민주주의의 산 증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의리 차원에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 좀 재심까지 청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재심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올 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한명숙 전 총리의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장에 재심 청구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간 얘기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정쟁화 삼으려고 하는 야당의 특유의 또 다른 이 정치를 공세다. 공세다. 예, 공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거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바른정당이 그랬잖아요. 이제 떳떳하면 국정조사를 하자. 그 떳떳하면에 방점이 있다면 뭐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재심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그건 저희 당에서 판단하고 할 문제이지 야당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명숙 총리가 지난 2009년 12월 달에 가경욱 씨로부터 5만 불을 수수했다라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자가 돈을 받았다, 안 그러니까 서랍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또 무죄가 난 사건 바로 전날 두 번째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만호 씨로부터 네. 돈을 수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결국은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1심 재판 첫 재판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정황 증거, 주변의 여건상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걸로 2년의 무죄가 났고요. 대법원에서는 부분적으로 3억에 대해서는 8대 5였고요. 6억에 대해서는 8대 5고 3억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체로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저희는 당시에 한명숙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추도사를 읽고 그 이후로 한명숙 총리를 계속 추적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1심 한 사건이 무죄가 나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중간에 2차 사건을 다시 언론의 흘리기식 보도를 통해서 한명숙 총리를 재판을 끌고 왔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도 당일날 사실 한명숙 총리가 그 구인장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알겠습니다. 알지 예, 예. 못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이제 어쨌든 판결이 적절했냐 부적절한 것은 이제 잠시 이제 논의라고 하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민주당 여당 스스로 좀 일을 키워서 청와대를 좀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와대가 무엇이 곤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 한명숙 총리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당시 당에서는 네. 굉장히 억울한 재판 결과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곤란한 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마치 당청 간의 갈등이 있는 양 부추기려고 하는 일부의 음모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음모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청와대에서는 구체적- 아무런 예, 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면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와대가 사법 개혁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마저 이 연계를 시키고 한명숙 전 총리 문제로 사법부를 부정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예, 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작도 예. 안 한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들여서 야당이 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이 예. 김기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대신까지 가서 무죄가 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께서 사건에 대해서 조작하라고 해서 억울하게 저는 당사자이지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자는 취지인 거지. 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마치 현재 사법 전체를 부정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치 보복으로 인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한명숙 총리이든 아니든 그 어떤 분이든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 민심의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들어봤는데 저희가 전화 연결을 일찌감치 해놔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김현 대변인이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에 예, 예. 대해 그러니까 저를 콕 찍어가지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뭐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응어리를 풀어준다고 하는 의미는 이건 뭐 변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당 대표로서 자기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김현 대변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 실형 2년이 선고됐고 그리고 만기 네. 출소한 사람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그건 이제 박근혜 사법부가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법부가 결정 내리면 그러면 다 문재인 사법부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예의와 의리로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리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의리와 예의만 얘기해버리면은 국민들이 이건 뭐야라고 하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민주당 홈페이지를 봤더니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김현 대변인의 서면 논평을 통해서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난번에는 사법 부정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고쳐 나가거나 재심하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저는 딱 봤더니 어디에서 나오냐 봤더니만 의정부 교도소에 나오더라고요. 네. 의정부 교도소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워서 이른바 범털들의 집합소. 한마디로 수용자 중에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일반 범죄라고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데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전직 총리를
예우해서인지 의정부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의정부 교도소에 있다고 다 뭐 그런.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 어떠냐 하면은 이게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거의 국회의원직은 거의 다 하도록 5년 1개월 걸쳐서 결국 그 당시에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사법부가 한명숙 총리를 봐줬다고 할 만큼의 재판이 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9억 중에 6억은 본인이 받은 적이 없고 3억은 비서가 받았다고 했는데 비서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 돈이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입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지금 나와서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까는 뭐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지 아무 그것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김현 대변인 저 무서워서 이 말을 하기가 좀 그러게요. 어려운데 딱 말이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네요. 저 김현 대변인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제가 네. 걱정이 좀 어떤 되는데, 점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 당 홈페이지 이 부분도 뭐 당 대변인도 당연히 이제 관여를 해서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는 사안 사전에 알고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그 살리는 길인지 도와주는 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본인은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무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건 누구라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 자체가 이게 무슨 사상범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시국 사건도 아닌 정치 자금 사건이란 말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왜 이렇게 키우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제 그걸 자꾸 그 이유를 캐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법개혁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적폐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예. 적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는 야당 요구도 받아들일 만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대법관들이 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일제히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라, 차라리. 그게 오히려 당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뉴스특급 패널 분들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해서 적절히 이제 조율도 같이 하고 하는데 오늘은 네 분 다 한 목소리로 좀 비판해서요.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보복 논란으로 때 아닌 설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 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라는 분이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 문재인 대표께서 네, 이제 급기야 또라이 발언까지 이제 국회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여당도 청와대도 다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구치소를 가든 교도소를 가든 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억울하다 그럽니다. 다 자기는 무죄인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다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법원이 있고 또 법원이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또 재심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본인이 하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민주적인 사법 질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한명숙 전 총리가 기하신 바는 꽤 크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나 여성운동에서 한명숙 총리의 업적을 폄훼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억울하더라도 그분이 저지른 여러 가지 어떤 사건 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해하지만 그렇지만 대법원에서까지 일단은 유죄로 판단했다라면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것이 또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이 뭐겠습니까? 사법개혁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도록 한다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억울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건 아니죠.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여당에서 내 사람은 괜찮고 남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의 어떤 사법부에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의 사법개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 법사위에서도 저런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도 지금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진짜 사법개혁의 목표가 뭔지 우리 편이면 봐주고 남의 편이면 안 봐준다. 이게 사법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좀 명백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야권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조준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자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세요.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 국민의당의 목소리인데, 아까 저희 김현 대변인과의 통화에서도 재심 가능성은 좀 고려하고 있다, 아직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가 재심 청구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입니다. 아니, 그거는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피선거권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워낙에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본인의 의지요? 네. 본인이 나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설명이 다 나왔던 것처럼 별건 수사 1차로 무죄가 나오니까 2차로 다시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또 다시 그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유죄가 판결이 난 건데요. 그런 과정으로 보면은 이거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의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법관 중에서 뭐 8대 그 5로 지금 갈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법관들의 의견이 8대 5로 갈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5명의 대법관들이 밝혔던 논리는 당시에 한만호 한신공영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1심에서 난 돈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법정에서 진술했던 거를 비교할 때 검찰에서 진술한 게 항상 우위에 선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당시에 대법관들이 5명들이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논란이나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은 태도는 보여줘야 한다는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그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야권한테 맞는 논리를 하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근혜 전 그 대통령 나중에 가서 유죄 판결 나오면은 이건 문재인 정부 사법부에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이제 그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유죄 판결 나오면 이것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국정원 지금 다시 국정원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 문제 관련해서 수사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 빌미를 준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그 당시엔 굉장히 억울했지만 일단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 우리 그렇지만 이 5명의 대법관이 다른 의견을 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재심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논리가 맞는데 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야권한테 훨씬 좋은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 네. 조심해야 된다 생각 듭니다. 결과에 좀 승복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같이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환수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부는 지금 네. 주위 분들이 이제 영치금으로 250만 원을 넣어줬나 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몰수를 법원에서 한 이제 몰수를 해서 네. 일부 환수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남편 그 본인 네. 명의로 돼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게 1억 5천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몰수를 하려고 했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이거는 남편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국가가 이겼죠. 결국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총리다 보니까 재산 공개를 할 때는 계속 본인 거다라고 했다가 소송을 하면서 이제서야 이게 남편 거다.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부분에 돼 있어서 재심을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는다면은 이 부분도
완전히 안 줘도 되고 가지고 가는 것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재심 청구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최 변호사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모두 환수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그 한 전 총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나와서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다든가 그거에 따르는 그 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 수입을 계속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과연 이번 그 정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부에서 그 환수를 해갈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전 총리가 지금 네. 갖고 계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추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특히 또 남편분이나 본인분이 현재 경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제 검찰 쪽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몰수가 돼서 상당히 옥중에서도 힘들게 좀 지내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환수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오랜만의 정치권 뜨거운 이슈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